쳐야지.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딱 한 1년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요. 소니 알파1,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소니 알파1의 그 어떤 뭐 카메라 스펙 분석, 뭐 테크니컬한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 1년간 써보면서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 그런 장점과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뜯어야 되냐? 했죠. 빼야겠다. 네. 오! 대박인데? 알파1. 네, 제가 이 알파1을 사용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작년 3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 예판이 가장 힘든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판 소식이 나왔을 때 예판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제품으로 소니 공홈 가가지고 미리 카드 결제하는 거 이런 거 테스트 다 해보고 예판 시간 다가오기 이제 기다려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막 문자도 보내주고 구입하라고,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예판으로 구입을 했고, 그때 당시 정품 구입가가 798만 원이었나? 그 정도 가격이었었고, 포인트로 5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랩하고 이렇게 제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는 어떻게 보면 한 730만 원대 정도로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하고 나니까 거의 한 1분 만에 그냥 품절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입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팔방미인. 너무 올드한가요? 네, 저는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니면 뭐 끝판왕? 어쨌든 저는 그냥 팔방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사진이면 사진, 영상이면 영상,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그런 바디고요. 특히 사진은 이제 5천만 화소로 30연사,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8K까지 촬영이 되고 당연히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는 그런 바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하고 영상의 전 영역에서 골고루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하지만 심하지 않다? 발열이 심하지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일단 발열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서가 좀 좋고 화소수도 높기 때문에 발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설정을 저로 놨을 때는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발열 경고등이 뜨고 한 40분 되면 꺼지는데, 그걸 만약에 전원 설정을 고로 해놓게 되면 계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 그때 해봤을 때는 그냥 4K 24프레임 기준이었고요. 물론 60프레임으로 하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지만, 네, 촬영하다가 저도 궁금해서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가 한 90% 조금 넘게 있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넘게 촬영 지금 되고 있죠. 1시간 49초. 배터리는 25% 정도 소진이 됐고, 바디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바디는 상당히 뜨거운데 아직 뭐 발열 경고 메시지 이런 건 뜨지 않고요. 이렇게 4K 60p도 1시간 충분히 이상 촬영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도 있는데, 픽처 프로파일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노이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S3 기준으로 S3와 알파1을 비교를 해보면 S로고 3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S3는 12800, 듀얼 ISO잖아요. S3의 12800 이상에서는 S3가 조금 더 저조도 상황에서 좀 더 좋고요. 그리고 그 이하, 그러니까 12800 이하, 그러니까 한 만 정도, 만 이하에서는 이 알파1이 더 좋다라고 제가 테스트한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께서 테스트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네4 설정에서는 이 알파1 같은 경우는 16000까지도 저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S3 대비. 시네4로 설정을 하시면 조금 더 저조도 활용을 더 잘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진 촬영을 하실 때는 사진에서는 알파1이 전 구간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S3가 화소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저조도에서 되게 알갱이가 입자가 굵은 그런 노이즈가 보이더라고요. 저조도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알파1의 최고의 장점은 작다 아닐까요? 컴팩트하다.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손 안에 싹 들어오는 바디인데 8K에 4K 120프레임이 되는 아주 훌륭한 바디인 거죠.
이렇게 작은 바디인데 어쨌든 발열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좋은 성능을 내주는 바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작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작으면 그럼 왜 좋냐? 제가 써볼 땐 이렇게 뭐 가볍게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여행 같은 거 갈 때 요게 작은 단렌즈나 작은 줌렌즈 같은 거 하나 달고 나가시면 뭐 부담 없이 촬영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뭐 짐벌에 올린다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뭐 롤축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틸트축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하지만 이렇게 바디가 작음으로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요걸 좀 전문적으로 써야 된다 그럼 이제 리그 구성, 제가 전에도 올려드렸던 리그 구성을 하면 또 좀 전문적인 시네마틱한 장비들처럼 세팅을 해서 벌크업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큰 제품을 쓰는 거와 이렇게 작은 제품들을 다양하게 용도로 쓰는 것 둘 중을 생각했을 땐 저는 작은 바디가 더 낫다라고 제 정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물론 다른 장점들도 되게 많은데요. 뭐 또 다른 장점 말하라면 젤로 현상이 거의 없는 거. 보통 글로벌 셔터라고 해서 시네마 카메라, 레드 같은 카메라들이 이제 글로벌 셔터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가 전체적으로 읽어드림으로 해서 그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상, 이렇게 쭉 카메라가 옆으로 갔을 때 그런 걸 싹 없애줘서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알파1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구현이 됩니다. 골프 영상 찍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차량 운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젤로 현상이 없는 점이 또 좋은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 다른 큰 장점이 너무 많지만 다른 큰 장점보다 해상력? 5천만 화소나 되다 보니까 FX3 4K로 촬영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알파1이랑 촬영한 푸티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알파1으로 촬영한 4K 푸티지가 해상력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좋게 느껴져서, FX3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FX3 너무 좋아요. 지금 전 다시 사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이거 쓰면서 아주 뭐 다양한 분들이 알파1을 쓰시면서 난 이게 단점이야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큰 이 알파1의 단점은 이 스위블이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전에 옛날 영상에선 저는 이 스위블보다는 틸트를 더 좋아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틸트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면 스위블이 되면은 이쪽으로 화면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약간 옆으로 움직여서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제가 스위블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가끔 제가 이제 셀피를 찍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 혼자 하는 유튜버기 때문에 누가 저를 찍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가끔 셀피를 찍을 때 이 스위블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장 모니터를 좀 달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파나소닉의 S1H 같은 경우에는 틸트와 스위블이 같이 되잖아요. 액정이. 그것만 딱 달아주면 정말 이게 환상적인 바디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액정을 못 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일 큰 단점이죠. 가격. 네,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거의 800만 원인데요. 정가를 구입하시면. 요즘은 뭐 중고도 600만 원 후반대에 제가 올라온 거 봤었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도 한 730만 원대 되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저는 이게 한 600만 원대 정도로 나왔더라면 정말 좀 더 많은 분들이 구입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 연말이나 한 내년 되면 훅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뼈가 아프지만 정말 좋은 바디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가시면 그때 가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영상 찍으면 그 각자 가지고 계신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막 이제 안 좋은 댓글들 많이 다시고 하시더라고요. 의견들 많이 주시고. 근데 이제 저는 나쁜 장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라도 자기 환경과 자기 그 뭐 작업하는 환경 거기에 맞춰서 쓰는 카메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한테 저 소니 알파1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맞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고의 카메라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뭐 영상 성능에서는 뭐 S3가 더 좋은 부분도 있고 FX3가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뭐 FX6가 더 좋겠죠. 뭐 다행히 시네마 카메라들은 훨씬 더 좋은 영상 성능을 보여주겠지만 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제품들, 최고의 카메라들 가지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 구입 예정이라면 저의 이런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셔가지고 카메라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